낫지도 않는 이 난치병, 불치병은 과연 뭘까? 정말 꾀병인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몇 년간 고생을 하다 스위스에 안락사를 하러 가겠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고 숙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높고요. 일단 음식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한번 잘 챙겨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자율신경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오상신경외과 오민철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하면 용어가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차에서 알아서 인식을 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는 그런 자율주행 시스템하고 비슷한 신경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하면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인데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예를 들어 심장이 뛰거나 숨을 쉬거나 소화를 시키거나 혈액순환을 시키거나 생리현상과 관련된 기능을 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자율신경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기, 순환기, 면역의 문제, 피부의 문제, 근골격계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냥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 받는다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하고 목, 어깨가 경직이 되고 소화도 안 되고 복통도 있고 설사도 하고 머리도 멍해지고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수족냉증도 심해지고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불면증, 안타까운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을 진료하는 특정 과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여러 병원을 많이 다녀봅니다. 내과도 가고 신경과도 가고 정신과도 가고 한의원도 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치료를 받아보지만 마땅한 치료가 없게 되면 환자분들은 되게 절망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고 삶의 의욕도 잃고 낫지도 않는 이 난치병, 불치병은 과연 뭘까? 정말 꾀병인가? 오늘도 진료를 보고 왔던 분인데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몸에 힘은 하나도 없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가슴은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몇 년간 고생을 하다 이제는 안 되겠다 포기를 하고 스위스에 안락사를 하러 가겠다고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가기 전에 원장님 한번 보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또는 공황 증상이 너무 심해서 약 기운이 떨어지면 공황 발작이 확 올라와서 한 번씩 실신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너무 당황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공황 발작 때문에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일단 음식 중에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떨림이 있을 때도 약국 가서 마그네슘을 사 먹잖아요. 이 마그네슘이라는 전해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나나나 아보카도, 아몬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음식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을 좀 릴렉스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가바라는 게 있습니다.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 신경 안정 물질의 활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현미밥과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김치를 많이 먹고 식사 후에는 녹차를 마셔본다. 가바의 활성이 증가해서 몸이 릴렉스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율신경이 문제가 좋지 않은 분들은 숙면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울감도 항상 생기는데 이런 숙면과 우울감 개선에는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는데 이런 음식에는 달걀이나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몸도 안정이 되고 숙면도 취할 수 있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몸이 산화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이 있는 녹색 채소라든지 딸기, 블루베리 이런 과일류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등푸른 생선이나 연어 등도 항산화작용이나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선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몸의 긴장도 릴렉스가 되고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항염증 작용도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증상뿐만이 아니라 뭐 두통이나 몸이 여기저기 아픈 다양한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숙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잘 챙겨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치료법, 운동법을 병원에서 하는 치료와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로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저희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관련된 진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료하는 거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자율신경을 잠시 멈춰서 쉬게 해주는 겁니다. 불안, 우울, 불면 이런 증상에 대해서 뇌를 물리치료하는 물리치료 기계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면역력 개선시키는 이런 주사치료 등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있는데 이런 치료도 의미는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 치료가 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냐입니다. 그 관리라는 것의 핵심은 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가장 자율신경을 악화시키는 메인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저희 오상신경외과 유튜브 채널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라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형태로 잘 변형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주변에 가장 주변에 있는 근육이 척추를 따라 있는 근육이고 목에서는 특히 이 옆으로 돌렸을 때 비스듬히 보면 보이는 요 흉쇄 유돌근, 목비근 이 근육 안쪽으로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양쪽으로 지나는데 자율신경 바로 바깥에 있는 근육이 목비근이고 이 근육이 긴장이 되면 자율신경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자목도 되고 거북목도 되고 자세가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율신경을 좀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자율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에 우리가 스스로 지압이나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옆으로 돌려서 피부만 잡는 게 아니라 한 바나나 정도 사이즈로 듬뿍 잡아서 지압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칭도 있고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도 자율신경 주변에 있는 목비근이든 경추 옆에 있는 근육이든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칭이 사실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목비근 바로 안쪽에는 미주신경도 있는데 이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와서 위장관으로 가는 메인 신경입니다.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하고 위장관 운동에도 관여하는데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도 이 목비근 마사지를 하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 특징은 편두통하고 소화불량이 같이 있는 분들은 여기 마사지 잘해주면 가장 효과적일 수 있고요. 자율신경이 경추 말고 흉추, 요추에도 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또는 이 걷는 게 되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가볍게 뛰거나 걷는 운동. 길게가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하다 보면 아 이걸 하니까 몸이 좀 개운하고 좋네 이런 느낌이 들면 좀 자주자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면 내 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분도 꽤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나 이런 자율신경 건강법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은 내가 내 의지랑 관계없이 작동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신경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단순히 정신적 스트레스만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과로한 육체적 스트레스나 또는 화학적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 화학적 스트레스라는 것은 뭐 대기 오염이나 환경 오염 물질도 있지만 주로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독한 약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도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런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의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예를 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좀 해소도 하고 풀고 표현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속에 담아두는 분들, 특히 아시아인들 많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울화통이 생기고 화병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는 뭐 운동 같은 걸 예를 들면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위주는 좋지만 내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무리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방전을 시키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게 또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 말씀드린 화학적 스트레스는 실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백신에 의해서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외래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인구가 코로나 감염이 되었는데요. 백신으로 인한 화학적 스트레스도 있고 감염으로 인한 화학적 스트레스도 생겨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이나 스테로이드 남용, 그리고 진통제 남용, 그런 다양한 약물들도 화학적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신경외과고, 신경외과는 사실 뇌랑 척추로 나눠집니다. 저는 뇌 중에서도 뇌종양 수술을 대학에 있을 땐 했었고요. 그 밖에 나오면서 어떤 진료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의미 있는 진료를 해보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처음에는 두통을 집중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머리 아픈데 검사하고 약 먹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게 전부인데 왜 치료를 해도 안 낫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이 교감신경의 문제 또는 자율신경의 문제가 이 두통에 관여를 많이 한다. 기존에 치료하던 두통 환자들이 낫지 않을 때 자율신경 치료를 했더니 이 두통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소화불량, 생리증후군 또는 불면증, 우울감, 목, 어깨 통증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좋아진다고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기존에 하던 두통에 이 자율신경 치료를 접목을 해서 하게 되었고,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보는 분들이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고, 환자분들이 적어온 종이에 있는 본인의 애환과 고통을 몇 년을 읽다 보니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근데 그런 환자분들은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저 같은 환자가 있나요? 실제 자율신경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의 자기의 경험담, 고통, 애환을 좀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출판을 했고요. 여러분이 구매해 주신 한 권 한 권의 책의 모든 수익금은 저희가 캠페인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율신경의 문제나 또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전액 수익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